안녕하세요. 금년 여름방학 때 수업을 하지 않고 그래서 부채를 그리는 걸 처음 하려고 부채 그리는 방법, 또 어떻게 구도를 잡아서 그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채 자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면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또 부채에 바로 그림 그린다는 것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공복기관에서 이와 같은 부채를 전부 다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들어가지고 여기다 부채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부채를 그린 것보다는 한번 연습을 해보고 우리가 몇 번 연습한 가운데 부채를 그리도록 그렇게 하려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접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부채 모양으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해서 그러고서 부채 안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한 장 하는 것보다는 한 3장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게요. 여기 좀 딱딱한 종이로 이렇게 부채 모양을 잡아가지고 접어서 쓰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정들을 부채로 옮겨서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석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선 그리기 좋다기보다도 우리가 배웠던 과정 매란 국죽 4군자 중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난을 그려보려 합니다. 먹을 항상 말하지만 먹을 너무나 적게 갈아도 그림을 그리는데 먹색이 안 나오고 너무나 또 짙게 갈아도 먹이 잘 안 빠져나오고 그래서 적당한 해서 잘 겹쳐서 문질러 가지고 색이 나오도록 조정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림을 되면은 먼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구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기가 좀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이런 연필로 선을 잡아서 이렇게 난선을 먼저 그려보시고, 또 여기에 막걸구름 대강 이렇게 난을 모형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기수선, 맨 먼저 기수선을 여기 잡아서 기수선을 그리고, 그 다음 봉안선, 2번 선 봉안선을 선이 조금 그렇게 않게 빠져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하봉안선, 여기서 나오는 하봉안선. 또 그 다음 또 한 포기를 더 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수선, 봉안선, 하봉안선, 하라이. 또 앞에도 역시 기수선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봉안을 잡고 바라입을 파봉안이나 바라입을 붙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춘란보다는 해란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먹색을 조금 다듬어서 여기 해란이 처음에 머문 꽃을 두 송이를 그리고 그 다음에 꽃대를 다시 대수선을 겹치지 않도록 적은 공간으로 두르고 여기 하나를 더 머문 꽃을 그릴 거예요. 자, 또 여기에도 꽃을 하나 또 여기에도 꽃을 만개동 꽃을 그릴 겁니다. 서로 약간씩 꽃이 다른 모양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 초그 꽃만 그린다기보다 여기에는 이제 머뭇꽃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화심을 찍어줘야겠죠. 화심은 두 개의 머문 꽃의 화심은 하나씩 찍고 그 다음에 심자점으로 세 개씩 짙은 먹선으로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는 그냥 머문 놈입니다. 이렇게 부채에다 그리면은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다 되면은 이 부분에 또 화재를 써야겠죠. 그래서 많은 화재의 글씨를 쓴다는 것은 지면상 안 되고 또 부채에 너무나 많은 글씨가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은 글씨로 쓸 수 있도록 여기에 유곡 청향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부채가 돌아가니까 여기서부터 유, 그갈유, 골곡자, 유곡, 말불청자, 청향, 향기향자. 이렇게 사은으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그림의 금년도, 연도, 지금이 개유년, 개유년 하고 이렇게 호, 제 호를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름 도장과 호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 부인을 찍어서 마무리하면은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그림을 그려봤고요. 또 난 위에
대나무 그림 우리가 죽도 배웠으니까 여름에 또 남성분들은 대나무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상당히 꾸미가 납니다. 그래서 대나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역시 대나무도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하는 구도를 바로 먹으로 그린 것보다는 구상을 해보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대마디를 주고 또 하나 의대가 이보다는 조금 더 둥거운 대로 마디를 서로 같지 않게 어긋나게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 의대가 이렇게 댄잎을 그리고 여기도 댄잎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 댄잎을 이렇게 여기까지 댄잎이 넘어도록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를 여기에 쓸 것인가 여기에 쓸 것인가 하는 것도 본인 생각하시고 화재의 자리가 없다 하면은 그냥 연도하고 호만 써도 되고 또 호만 써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릴 것은 대나무 접시 버무른 다음에 먼저 큰 대부터 여기에서 조금 더 가느다란데 서로 마디가 같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데를 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마디 또 여기에서 이렇게 때가 있고 간이 죽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대입을 그려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은 처음에 배운 그대로 개자, 인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기서 여기에 여기에도 잎을 처음에 이제 간 같은 것은 무시해버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조금 발발하니
이렇게 대를 구상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백상 지금 화재를 좀 쓰기가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여기에 유인을 찍고 여기에 연도와 호를 써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부채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연도를 꼭 안 써도 되지만은 그래도 금년을 그렸다는 표시로 여기도 개유년을 쓰겠습니다. 개유년 작가의 호를 쓰고 이렇게 이름 도장을 찍고 호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해서 두인은 찍지 않고 여기에 유인 놓을 유자 도장인자 그러니까 도장을 유인을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찍어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바란스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나무 그림을 또 그려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매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화 그림을 그려보려 합니다. 매화도 홍매가 있고 백매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감이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묵매로 그려볼게요. 자, 먼저 매화도 역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것도 그래서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등치를 하나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세지를 이렇게 쭉 뻗쳐서 또 여기서 나무 하나 나가고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매화 큰 고목 등치를 그려볼게요. 자, 붓을 와필로 쓰시면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또 세지를 그려주시고 또 여기에 세지가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서 하나의 가지가 또 붙고 이렇게 자, 여기에서 또 가지를 하나를 뽑아서 쭉 빼주고 여기에 세제를 붙여주고 대충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 태점을 찍어서 매화의 맛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백매로 그리기로 했으니까 일단 백매 꽃을 소소밀밀로 달아야죠. 그래서 이런
공간은 완전히 꽃이 만개된 꽃으로 해서 그리고 좀 밀밀하니 꽃이 많이 붙은 걸로 그래서 처리를 하고 또 여기에도 끝에는 하나의 꽃을 그리고 만개된 꽃 또 여기도 꽃을 하나 그리고 여기도 꽃을 그리고 여기도 꽃이 한 2개쯤 피어있는 꽃으로 여기에서 너무나 허전하니까 교보를 만들어주면서 여기다 꽃을 달아주고 또 여기도 역시 꽃을 달아서 공간을 메꿔주고 여기에도 하나쯤 핀 꽃으로 여기도 꽃을 꽃이 만개 꽃을 많이 그리면은 소소밀밀할 때에 밀로 그리는 것은 꽃을 많이 그리는 것은 몇 송이 안 그려도 꽃이 딱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밀 만개된 꽃을 는 소소 꼭 전부 다 꽃을 달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거 답답합니다. 여기다 한 송이를 더 빼고 이런 다음에 여기 이제 꽃술을 이렇게 붓을 끝을 가늘게 뺐을 때 꽃술을 그릴 때는 전부 다 꽃술만 그리세요. 이렇게 또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정면꽃으로 여기는 밑으로 향한 꽃 여기도 위로 향한 꽃 이렇게 수술을 다 달면은 다음에는 꽃받침을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꽃을 찾아다니면서 꽃받침을 처리해서 꽃이 야물게 딱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화가 부채 그릴 매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좀 서운하니까 먹색을 약하게 해서 도장지를 하나 넣겠습니다. 도둑조자 가지자 도장지 도둑놈 가지 금년 새로 나온 가지 여기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 호하고 연도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보이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부채 결을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쓸 수 있고 아무래도 부채 결을 따라서 쓰는 것이 더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유년 그래서 여기에 도장을 2개를 찍어서 마무리를 하면은
이렇게 세 개의 그림으로 오전에 시간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외에 국화도 또 그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내랑국죽 네 가지를 다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를 않아서 세 가지 것만 합니다. 특히 매화에서 주의할 것은 특히 이 등컬, 굵은 등컬 선과 서로 매화 가지가 이리저리 교차하는 교보,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소소밀밀 그림을 매화 전체에 꽃을 그려서 채워놓으면은 산만하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매화에서는 특히 소소밀밀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소밀밀이라는 것은 꽃이 많이 달려있을 때는 많이 달리고 적게 있을 때는 적게 달리고, 이렇게 가지를 교보를 찾아가면서 잘 어울리도록 그려준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매화에는 이걸 주의해 주시고, 대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나무 그림에서도 등치 이 대를 그렇게 많이 그릴 필요 없이 3개에서 4개 혹은 2개 이렇게 그려가지고 댄잎을 이 부채의 꼴 모양에 따라서 쭉 내려뜨려서 이 시원한 공간들을 두어가면서 전부 다 채워지지 말고 이렇게 그리면은 훨씬 시원한 맛도 나고 대나무 품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꼭 댄잎을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좀 보기 좋게 그렇게 그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도 물론 이제 춘난도 그리고 세란도 그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지면으로 봐서 이렇게 쭉 난이 옆으로 쭉 빠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란을 그린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해란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세포기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난태를 하나 더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복잡할 것 같아서 꽃은 2개로 처리를 했고, 또 나는 곡선의 미를 잘 살려서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3촉, 원 한 촉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적은 난을 하나 배치하고 왼쪽에 배치하거든. 크고 작고 해서 균형을 맞춰서 그리면은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이고 연습을 해가지고 부채에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어떻게 구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매화 역시 잘 보시고 어떻게 구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여기에 난 이렇게 오늘 3가지 배운 것을 잘 살펴보시고 눈여겨보셨다가 그대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채 1강에서 부채 그리는 법을 공부를 했고, 2강에서는 부채에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전 연습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